윌리엄 릴리의 놀라운 예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윌리엄 릴리의 놀라운 예언에 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윌리엄 릴리의 놀라운 예언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도 영상을 만들며 처음 접하게 된 예언가입니다. 함께 윌리엄 릴리의 놀라운 예언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윌리엄 릴리의 예언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지 함께 알아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시작해보겠습니다. 윌리엄 릴리는 17세기 영국의 점성술사로서 그의 예언력과 점성술 기술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1602년 5월 1일에 인근 스리슬리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천문학과 점성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릴리는 자기 학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천문학과 점성술에 대한 열정으로 스스로를 교육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의 예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예언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릴리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천문학 지식과 점성술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초기 예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1644년에 영국 내전의 결과를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영국 내전은 왕정과 의회의 대립으로 이어지며 정치적인 혼란과 국가적인 분열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릴리의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는 1666년 런던 대화재입니다. 그는 1666년에 런던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당시에는 매우 놀라운 예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1666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4일 동안 런던에 걸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는 많은 건물과 집들을 비롯 수많은 도시의 관계시설까지 모두 파괴하며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혔던 커다란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윌리엄 릴리의 예언이 현실화된 것으로 여겨지며 그의 예언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릴리의 예언 성공 사례를 분석해보면 그의 예언은 대체로 상당한 정확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1644년에 예언한 영국 내전과 1666년 런던 대화재는 두루 알려진 사건으로서 그의 예언이 현실화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예언 성공 사례들은 윌리엄 릴리의 점성술 기술과 천문학적 지식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르네상스 시대에는 점성술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점성술에 대하여 좀 더 확실히 알려드리고 싶어 자료를 검색하였는데 읽어도 이해는 잘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성술이란 중세시대의 이슬람 문화에서 점성술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랍 지역에서는 천체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는 일부와 사막 지역의 거주자들은 종종 밤에 이동할 때 별자리를 길잡이로 사용했습니다. 이슬람교의 도래 이후 무슬림들은 기도시간, 카바 방이 모스크의 올바른 방향 결정에 천문학적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와 로마에서 점성술이 부활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대학에서 가르쳐졌으며 의학, 철학, 천문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중세 이슬람의 천문학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를 기초로 하는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전통을 계속시켰으며 중세시대에 걸쳐 점성술의 실제적 적용은 무슬림 종교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심도 있는 철학적 토론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천문학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슬림들은 약초의 치유적 속성과 황도대의 특정 별자리와 행성을 연결하는 것으로 의학과 천문학을 학과로서 결합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은 덥고 건조하다고 여겨졌으므로 헬레보레나 담배 또는 겨자씨와 같은 맵거나 자극적인 맛을 지닌 식물을 지배한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현대의학의 발전 때까지 컬페퍼와 같은 유럽의 본초학자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오는 컬페퍼는 영국의 대표적인 의사, 천문학자 허브리스트입니다. 그는 중세시대에 활동했으며 의료 독점에 반대하고 일반인들이 의학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라틴어로 쓰여진 의학서적을 영어로 번역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저술은 식물치료법과 천문학적 지식을 결합하여 다양한 처치법을 제시했습니다. 컬페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일반인들이 의학에 대해 알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인물입니다. 중세 이슬람의 천문학은 중세 유럽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지식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검색을 통하여 얻은 정보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제 수준으로는 읽고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박하신 분들이라면 단박에 알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역시 난해하고 어렵지 않으신가요? 아무튼 저는 점성술이라는 것이 난해하고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중세시대의 점성술은 천문학과 천체운동을 통해 인간 운명을 예측하고 해석하는 과학적인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릴리는 이러한 르네상스 시대의 점성술 전통을 계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점성술을 통한 예언과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의 역할은 당시 사회에서 점성술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르네상스 시대의 점성술의 발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윌리엄 릴리는 다양한 예언 기법과 사용 도구를 활용하여 그의 예언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는 천체 운동을 관찰하여 인간 운명에 대한 힌트를 얻는 천체학적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타로카드, 오르치탄 등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활용하여 예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언 기법과 사용 도구는 그의 예언력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릴리의 예언은 현대에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미스터리와 신비로움을 품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예언 중 하나인 1666년 런던 대화제는 여전히 연구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해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릴리 예언 연구는 예언과 점성술에 대한 학문적인 평가와 논쟁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윌리엄 릴리의 예언은 학문적인 평가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예언을 신비롭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그의 천체학적 접근법과 예언 기법을 인정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의 예언을 순수한 우연이나 행운으로 해석하며 천체 운동과 인간 운명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문적 평가와 논쟁은 윌리엄 릴리의 예언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고 예언과 점성술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릴리는 17세기에 활동한 영국의 점성가로 그의 생애 동안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윌리엄 릴리는 특히 순간적 질문에 대한 천궁도의 해석에 능숙했고 그것이 그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그의 예언은 다양한 주제와 시대에 걸쳐 있으며 그중 일부를 아래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런던 대화제 예언 1666년 릴리는 약 14년 전에 런던 대화제가 발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논쟁이 일어났으며 그의 능력을 의심하는 의회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2. 기독교 점성술 릴리의 저서인 기독교 점성술은 1647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순간적 질문에 대한 천궁도를 연구하고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수천 개의 순간 천궁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기타 예언 릴리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의 점성술 기법은 광범위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윌리엄 릴리의 예언력과 점성술 기술은 그의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예언에 대한 학문적 평가와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윌리엄 릴리의 예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주제가 되고 있으며 그의 업적은 점성술과 예언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흥미로우셨나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년 된 2살짜리 아이의 미라가 눈을 뜨다. 여러분은 카타콤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공포영화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어느 도시지야. 수백, 아니 수천 명의 죽은 이들의 해골이 가득가득했던 기억으로 공포에 떨며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카타콤이 하는 시대적 배경과 그 속사정을 잘 이해하고 나면 무서워하기에 앞서 가족을 잃은 슬픔과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세상에 남겨진 이들의 간절한 소망을 알게 되면 그보다 슬픈 장소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카타콤에 얽힌 미스테리를 준비해보았다. 자, 그럼 시작하겠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위치한 카푸친 성당 지하에는 거대한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가 있다. 보통 카타콤이라고 하면 중세시대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모임을 갖기도 하고 또 공동묘지로 사용했던 곳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시작은 고대 로마에서부터다. 원래 로마는 귀족이든 시민이든 화장을 한 후 뼈를 석관이나 단지에 담아 가족 산소에 모셨으나 이후에는 인구 과잉과 토지 부족 등의 여러 문제로 화장률보다 매장률이 높아져서 시민들의 유해를 안치할 공간인 카타콤이 생기게 된 것이다. 카타콤에서는 동굴이나 지하갱도 벽에 수평으로 벽관을 파서 시체를 안치한 뒤 벽돌이나 석회로 밀폐했다. 공간이 약간 넓은 곳에서는 장례식을 치른 후 안치했다. 로마 북은 언덕에만 해도 카타콤은 50여 개나 된다고 한다. 한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 숨어들어가 예배를 드린 곳으로도 유명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것은 아니다. 이전에 만들어진 것을 은신처로 이용한 것일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은신하면서 이곳에서 프레스코와 등 최초의 그리스도교 미술이 생겨나기도 했다. 익투스도 이때 함께 그리스도교의 상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암구어로 물고기를 그려서 알아들으면 예배당에 들여보내주는 식으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익투스란 예수님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물고기를 상징하여 그리스도교적 박애와 선행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 이탈리아의 카푸친 성당의 카타콤에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보존했던 것인데, 당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돈 많은 귀족부터 일반적인 유가족까지도 너나 할 것 없이 이 묘지에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보존하기를 원했다. 소중한 가족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던 마음. 그런 바람으로 시작되었던 곳으로 이곳에는 매우 특별한 미라가 한 구 있다. 로잘리아 롬바르도라는 부패되지 않는 아기의 미라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미라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진작 백골이 된 데 반해 로잘리아 롬바르도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로잘리아 롬바르도가 더욱 유명해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만다. 그것은 로잘리아 롬바르도의 미라가 눈을 뜨는 장면까지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장면을 영상에 담게 되어 세상을 발칵 뒤집었던 사건이었다. 정말 가능한 일인지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기사도 났고 영상까지 있으니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는 듯하다. 그래서 로잘리아 롬바르도에 대하여 좀 더 소개하도록 하겠다. 로잘리아 롬바르도는 1920년 2살의 나이에 폐렴으로 사망한다. 그러나 딸을 너무나도 일찍 잃은 그녀의 어머니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딸을 살릴 수 없다면 아이의 이쁜 모습만이라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던 마음으로 그녀는 카푸친 성당을 찾아가 자신의 아이를 미라로 만들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하여 허락을 받게 된다. 그렇게 그녀는 시칠리아 출신의 유명한 의사 알프레드 사라피아를 찾아가 딸의 모습을 박제해달라고 부탁했고, 사라피아는 그렇게 성당 측의 부탁으로 그녀의 딸에게 의문의 주사 한 대를 놓아주었다. 당시에는 특별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다른 미라처럼 그녀 역시 미라어가 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일이었다. 그녀가 다시 살아나는 기억 같은 건 기할 수 없었으니 이후 로잘리아는 카푸친 성당 안에 안치되며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존재는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렇게 약 50년이 흐른 뒤 1968년 카푸친 묘지의 관리자였던 안드레아는 두 개의 방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로잘리아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유는 이 방의 문은 몇십 년간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는데, 로잘리아는 수많은 백골들 사이에서 전혀 부패되지 않은 채 마치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89개의 미라 중 유일하게 썩지 않은 로잘리아 롬바르도의 미라는 금세 세상에 알려졌고, 이에 따른 몇 가지 음모론도 제기했는데 로잘리아는 왁스 인형이다라는 음모론이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실제 로잘리아의 미라는 이미 예전에 진작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카푸친 성당 측에서 유명세를 위해 유리관 안에 인형을 집어넣어 조작한 거라는 음모론이 제기됐다. 이에 성당에서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며 언론사들을 초청해 직접 로잘리아의 미라를 엑스레이와 CT, MRI까지 촬영하며 그 결과를 공유하게 되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인형이 아니라 실제 미라인 것은 물론이고 로잘리아의 몸속 장기들마저 썩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돼 있었다. 또 담요에 의해 가려져 있던 로잘리아에 누워있는 자세까지 엑스레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나 싶다가 비교적 최근인 2009년 과거 로잘리아에게 미라 주사를 놓았던 의사 사라피아의 생전 회고록이 발견되면서 닥제에 대한 의문은 어느 정도 풀리게 되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사라피아는 로잘리아에게 글리세린, 포르말린, 살리실산, 알코올, 그리고 아연염을 주사했다고 기록했는데, 먼저 글리세린은 그녀의 몸을 미라화시켰고, 포르말린은 몸속에 세균의 번식을 막았으며 알코올은 몸을 건조시키는 데 쓰였다고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잘리아의 몸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아연염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녀의 피부를 석화시켜 딱딱하게 굳히는 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2009년 촬영 이후 뭔가 잘못됐는지 갑자기 미라가 조금씩 썩기 시작해 현재는 진공관으로 옮겨진 상태라고 한다. 그렇게 또 6년이 하는 시간이 흘러 눈을 뜬 로잘리아로 2015년 세상은 발칵 뒤집어지게 된다. 바로 로잘리아 롬바르도가 눈을 뜨는 영상 하나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로잘리아가 눈을 떴다가 감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상이었는데, 이에 전문가들은 이것을 일종의 착시 현상, 즉 창문의 빛이 그녀의 눈 밑에 그림자를 만들어
마치 눈을 깜빡인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것이라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전문성이 의심을 받게 될 뿐이었다. 고작 주사 몇 대만으로는 로잘리아 롬바르도처럼 썩지 않는 미라를 만들 수는 없다. 어떤 우연이 겹치고 겹쳐서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면 신적인 그 무엇인가의 개입이라고 밖에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미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이집트의 미라일 것이다. 다른 미라에 있어서는 방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최고의 경지에 올라 있을 그들이라고 해도 로잘리아 롬바르도처럼 썩지 않는 미라는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능 몇 백년 된 미라가 완전 냉동 상태로 발견되기도 하나 그것은 냉동이라는 매개체가 있으니 로잘리아 롬바르도와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쨌거나 눈을 뜬 로잘리아의 미라 사건은 풀리지 못한 채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금방이라도 눈을 뜨고 말을 걸어올 것만 같은 로잘리아에 대한 영상을 부족하지만 나름 열심히 소개하였다. 힘내라는 응원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